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너무 좋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2일 새벽 6시경이었습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아파트 12층에는 평범한 부모님과 14살짜리 중학생 딸이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바로 전날 딸은 몸이 좋지 않다면서 일찍 잠에 들었고 새벽이 돼서 잠에서 깬 아빠가 딸이 걱정돼서 방문을 열어봅니다. 여느 때처럼 곤히 자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지만 예상과는 달랐죠. 분명 침대에서 자고 있어야 할 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놀란 아빠가 다시 방으로 가서 일단 엄마를 깨웠고 엄마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불 걷어봐 하고 딸의 방으로 같이 향하게 되는데요. 부부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느껴집니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창문 너머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겼고 화단에서 부부의 사랑스러운 딸 이양이 발견됩니다. 그의 중학교에 입학한 이양은 10년 만에 얻은 아주 귀한 딸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부모님은 딸의 자살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날만 해도 아이가 부회장 선거에 당선됐다라는 일로 가족이 파티를 열었을 정도였고요. 그 외에 학교나 집에서 아이를 힘들게 할 만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기엔 유서 한 장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미스테리한 사고는 이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12월 23일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17살의 이군 역시 7층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 스스로 몸을 던지게 돼요. 큰 부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죠. 이군도 마찬가지로 그전까지 자살의 징후를 전혀 보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더 이상한 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이군이 떨어진 창문입니다. 규모가 웬만한 성인이 통과를 하려면 정말 억지로 몸을 꾸겨 넣어야 할 만큼 아주 작은 사이즈죠. 아니 근데 이 조그만한 창문을 통해서 건장한 남자 고등학생이 뛰어내렸다?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입니다. 과연 이게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었을까요? 이렇게 잇따른 10대 청소년들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런데 더 나아가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4년 겨울밤이었어요. 일본의 중부 내륙 쪽에 위치한 기우현이라는 곳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요. 인근에 살던 17살 고등학생 노키바 하루이코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잠을 자다 말고 잠옷을 입은 채 그냥 집을 나서버립니다. 근데 폭설이 내린 날이어가지고 도로에 눈이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맨발이에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정말 서서히 얼어갈 지경인데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한참을 걷던 아이가 무려 3m 높이의 펜스를 기어 올라 넘어갔고요. 정말 영화 속 일이 아닙니다. 실제 일이에요. 기찻길을 가로질러서 고속도로까지 뛰어갔죠. 그리고는 달려오는 트럭을 향해 몸을 내던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혹시 목류병이었을까요? 가족들은 그전까지 아이가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징후를 내비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날 유독 좀 이상한 게 있었다면 아들이 잠들기 전 이 약을 먹었다는 것인데요. 충격적이게도 2018년 한국에서 벌어진 그 10대 두 청소년 사고 직전 이들도 역시 이 약을 먹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것은 바로 타미플루였죠.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독감 치료제로요. 먼저 14살이었던 이 양은 사망 전날 아침에 아빠와 함께 병원에 가서 독감 진단을 받았고 타미플루를 처방받게 돼요. 집으로 돌아와서 약을 복용했는데 금방 막 구토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부모는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라고만 생각을 했고 저녁 10시에 다시 한번 타미플루를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복용 직후에 이 양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어요. 집에 있는 거실에서 자기 방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막 이리저리 헤매기도 했고요. 위층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막 흔들기도 하고요.
물론 다른 가족들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양이 이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겨우겨우 잠이 들었고 부모님이 딸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진 상태였죠. 고양시에 살던 이군 역시 사고가 났던 그날 독감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타미플루 계열의 주사 페라미플루를 처방받았죠.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주사를 맞고 온 이군이 꼭 목류병에 걸린 아이 같았다고 하는데요. 집이 왜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요. 힘없이 집안을 막 배회하면서 코공으로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요. 이후에 아이가 주방 쪽 작은 창문을 열더니 그쪽으로 몸을 던졌고 부상을 입습니다. 다행히 목숨 건졌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간신히 그날의 기억의 조각들을 짜 맞췄죠. 그리고 나서 이군이 아주 믿기 어려운 진술을 했는데요. 집 안에 있던 자기한테 누군가 막 쫓아왔고 그걸 피해서 도망치려다 어쩔 수 없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이들이 공통적으로 복용한 독감 치료제는 타미플루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감기와 독감은 엄연히 다른 질병입니다. 감기는 특정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증상으로는 기침, 콧물, 그리고 몸살 정도를 동반하게 되죠. 1년 중 어느 때나 감기는 걸릴 수 있고 딱히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스스로 완치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독감은 달라요. 인플루엔자라는 특정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야 나타나는 거죠. 1년 중에 특히나 늦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기승을 부리고요. 이 독감에 걸리면 완전 고열, 그리고 심한 기침과 몸살을 동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건장한 성인이라도 어떤 스스로의 면역만으로 이 독감을 완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와 또 처방을 받아야겠죠. 매년 겨울쯤이 되면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치료가 제때 되지 않으면 사실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얕봐서는 안 되는 질병이죠. 타미플루는 이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는 치료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미플루는 미국의 유명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스위스 제약사 로슈 홀딩에서 특허권을 샀고 독점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9년에 한국에서도 그 신종플루라고 불리는 A형 독감이 대유행했잖아요. 이때 타미플루가 치료제로 쓰이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죠. 원래 이 약이 초기에만 하더라도 캡슐 하나에 2,800원 할 정도로 아주 고가였습니다. 근데 하루에 2번, 5일간 투여를 해야 되면 거의 한 번 약을 사면 3만 원에 달하는 가격이었죠. 그러다가 2017년이 돼서 이 특허가 만료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제약사에서 막 복제품을 쏟아져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 이 가격이 인하됐죠. 자, 그러면서 어쩌면 더 대중적인 독감 치료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부작용을 검색해 보시면 장 트러블 같은 소화기관의 문제예요. 성인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약을 먹고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구토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14살 이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한 번 약을 먹고 구토를 했는데 그 당시 부모님은 잘 알지 못하셨던 거예요. 근데 부작용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작용이 바로 환각, 환청, 망상을 포함한 이런 신경정신계에 나오는 이상 반응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부작용이 약 1,020건 이상 보고가 되었고요. 그 중에 약 33.7%, 그러니까 344건 정도가 19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8년도 우리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이양과 이군의 어떤 부작용 관련 사고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전인 2009년에도 부천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살 남학생이 환청 증세가 있다라고 호소를 하다가 6층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2014년에는 13살의 남학생이 이런 사고를 겪고 또 2016년에는 11살의 남자아이가 타미플루를 복용 후에 추락사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미플루의 복용을 조금 더 우리보다 일찍 승인했던 일본을 살펴보면요. 아주 더 많은 부작용 사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요. 2005년 14살의 중학생 하타노 코에이는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2시간쯤 지나서 9층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려서 사망했죠. 일본의 유명한 육아 사이트에 가보면요.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타미플루의 부작용이었다라는 의심 사례들이 아주 많이 검색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미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이야기를 써두었는데요. 그녀의 아들이 타미플루를 처방을 받고 이틀 후에 갑자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이 든 지 얼마 안 돼서 막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거야? 그 밖에 보지 마, 엄마. 엄마, 나 죽은 할머니가 보여. 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지금 죽어야 돼.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장이 무너질 만한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들이 같은 자리를 뱅뱅 돌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그냥 울다가 지쳐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와, 이런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저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유령이나 범죄 사건도 아니고 누구나 복용을 할 수 있는 타미플루에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건 전 정말 잘 몰랐던 일인데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여기서는 타미플루를 먹기 전에 이미 독감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고열로 인해 환각 증세를 겪는 것 같다라고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본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이에요. 타미플루 관련 사망사고가 120건에 달했죠. 그리고 그 중에 약 80%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유독 10대에게만 이 부작용이, 이런 이상한 부작용이 자주 나타나는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후에 일본이 급히 타미플루의 투약을 중지했고요.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근데 결과는 다소 예상 밖이었어요. 타미플루를 복용해가지고 이게 정신적인 어떤 이상을 일으켰다라는 거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타미플루 때문이 아니라 독감에 걸려서 정신착란 증세가 일어난 거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치료제를 먹고 난 직후의 증상이 나오는 걸까요? 그렇게 일본에서는 다시 타미플루 투약이 재개됐어요. 한순간에 소중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여전히 이건 다 타미플루의 부작용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 답을 찾으려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되면서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타미플루의 부작용,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환각 증세가 있다라는 것은 19세 미만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불과 작년에 타미플루의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을 정도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소수지만 이 부작용을 경험한 부모님들이 경험담과 기사들을 계속 내시는 걸 이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작용이 난다는 게 잘 고지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물으신다면, 자, 이 사진 속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타미플루 계열의 약에는 약을 처방할 때 이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고지를 해야 되고, 적어도 2일간 소아나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이 주변 가족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항이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듣고 독감에는 어차피 타미플루 써야 되니까 아이를 혼자 두지만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의 의사와 약사들이 이걸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부작용을 들으면 사실 좀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알려주면 복용을 하지 않을 거다, 꺼린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사망한 이양의 어머니 역시 타미플루를 처방받았을 때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이 부작용 고지를 안 하면
약사에게 주어지는 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의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독감이 걸리신다면 타미플루를 처방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는요, 이 부작용이 무섭다고 해서 약을 안 먹는다면 독감의 그 합병증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작용을 제대로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고 각 나라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거 뉴스에서 많이 듣고 계시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 여러분도 갖고 계신가요? 삶을 위협하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약, 빠르게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아직 아무도 모르는 부작용에 관한 철저한 연구 그리고 신중함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타미플루의 부작용은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토요 미스테리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